냄새 가득한 밤 폭죽으로 색칠한 보라색 바다 이 느낌 너무 좋은걸 약간이 바다가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져왔더니 오늘 밤 우릴 꼭 안아주네 어디든 가자 yeah 어디든 가자 yeah 이런 여름을 기다렸어 네, 잠시 후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2,500만 고객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시의 KB국민은행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2.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률 2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이며 상승폭 2위는 지난달 9일쯤에 기록한 612.52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 급등에 장초반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으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투자 심리 회복과 최근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23포인트 오른 5657.79로 출발해서 단숨에 6천선을 회복했고 장중 한때 6630.7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중으로 봐도 코스피는 이날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전까지 장중 최대 상승률은 2008년 10월 30일이었으며 코스피가 이날 처음 13%를 초과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날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1002.0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장중 변동폭 1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이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지난달 23일 당시에 기록한 971.61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조정으로 코스피는 지난 사흘간 총 1162.19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날 하루에만 해당 손실의 86%를 회복한 셈이며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다시 5천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증시 급등에 장초만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으며 이로써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총 44번의 사이드카가 올렸고 이중 15번이 이달 들어 올렸으며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28번째 중 12번이 이달쯤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이 같은 불기등을 쏘아올린 배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역대급 사자 흐름이었으며 장 마감 시점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 레이드 수치까지 합하면은 외국인은 이날 총 8조 7,709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은 이는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지난 5월 4일의 기록을 석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만에 넘어섰으며 기간도 1조 4,0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함께 끌어올렸으나 개인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팔아치우며 사흘째 팔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개인은 이날쯤 총 10조 3,834억 원 순매도를 보였으며 지난 4월 8일쯤에 기록한 7조 5억 원 순매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서울시장에선 1941억 원 매도 우위였으며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종가 기준 13.4원 내린 1424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의 역대 최대 상승률에 따라서 수직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삼성전자는 26.8% 오른 2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는 지난 2001년 12월 5일쯤에 기록한 역대 최대 상승률이자 당시 상하가 제한이었던 15%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24.15% 폭등하며 출발한 뒤 장중 한대 26만 7천원까지 회복했으며 지난 사흘간 총 4만 7천원이 밀렸으나 이날 하루 만에 모두 만회하고도 8,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상한가인 171만 8천원으로 마감했으며 지난달 9일쯤에 기록한 상승률을 약 2달 만에 경신했으며 약 17년 만에 상한가입니다. 개장 시 28.37% 껑충 뛰어오르며 오후 들어서 상한가를 처음 터치한 주가는 이후에도 그 주위를 맴돌다 결국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사흘간 49만 4천원 내린 주가는 이날쯤 다시 39만 6천원 오르면서 이 기간 손실의 80%를 회복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 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도 주가에 탄력을 더했을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셋증권 두 연구원이 미국 증시여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반등하는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하이퍼스 K의 실적이 확인되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모멘텀 우려가 완화돼 반도체주가 급반등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키움증권 연구원도 이날은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등과 분노의 대반격을 보여준 하루였다면서도 코스피의 월간 하락률을 보면 여전히 과매도 낙폭과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전했으며 7월 정체를 보면 코스피는 총 22.19%나 내렸는데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월별 기준 97년 10월 IMF 당시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날부터 기본 예탁급 상향 등 금융당국의 보안 대책 당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보완책이 시행됐으며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생명 등이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였으나 이런 폭등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세트리온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 의료 정밀기기, 기계 장비가 올랐지만 음식료, 담배, 제약, 부동산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4.98포인트 오른 719.719로 장을 종료해 역대 2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코스닥 지수 상승률 1위는 올해 3월 5일쯤에 기록한 14.1%입니다. 지수는 사흘 동안 120.08포인트 내린 뒤 이에 62%를 하루 만에 회복한 셈이며 지수는 21.69포인트 오른 666.47로 장을 시작하여 장중 최벽선을 되찾은 뒤로도 723.56까지 올랐으며 코스닥 지수도 7월 정체로 보면은 22.44%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516억 원 순매수였으며 기관도 3,054억 원 매수 우였으나 개인은 홀로 5,59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 대다수가 강세 마감했으나 파마리서치는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 수익성과 빅테크의 설비 투자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잦아들어 미국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한국 주식시장이 역대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무려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상승률이며 또 반도체 조종으로 코스피는 지난 사흘간 총 1162.19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날 하루 만에 해당 손실의 86%를 회복한 셈이며 1.15% 오른 5650.79로 출발한 지수는 불과 몇 분 만에 10%대로 상승폭을 키운 뒤 일관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으며 새 거래사에만 27.21%와 18.5% 급락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9.95% 폭등해 상한가인 172만 8천으로 마감했고 일시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했던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된 동력은 외국인이 제공했으며 이날 유권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조 2,197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실상 호조 시장을 이끌었는데 기관도 1조 1,78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은 개인은 호조 8조 2,543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사모,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기록한 반면에 금융투자는 6,0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통상 금융투자 수급은 지수 상장 펀드를 통한 개인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반등을 손절 혹은 단기 차익 실현 기회로 인식해서 대거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되며 또 코스닥 지수인 경우도 전장보다 74.98포인트 오른 719.76으로 마감하며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수가 급등해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장 직후인 9시 5분쯤 거의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어 포르그의 매수 허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전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품귀 상황이 내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혀 미국 반도체 업종이 간밤 큰 폭으로 반등한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MS의 사무보조 인공지능 서비스 365 코파일럿 이용자가 급증해 AI 수익성 논란이 일부 해소되어 아마존도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 매출이 37% 늘어난 422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어 2020년 이후 최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NDGC 최고 경영자는 AWS가 호황이라며 AI 사업과 자체 개발 칩 사업 모두 연 환산 매출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으며 오픈 AI 연구원 출산인 니오폴드 애시안 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약 4배 레버리지로 AI 반도체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가 마진콜로 궁지에 묻었다가 보유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헤지펀드 시타델에 넘기는 신세가 됐다는 소식도 단기 바닥 신호로 인식됐습니다. 이 힘입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AMD, 인텔 등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8.19% 뛴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이날은 17.52%가 급등돼 공모가 동일한 149달러로 반등했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상한가인 8%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과다하게 증폭한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수 상장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이 조기 시행된 날이기도 하며 지금까지는 기본 예탁급 1,000만원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예탁급 상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 ETF, 채권 등 대형 증권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급등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삼전익스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모양새이며 이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약 3조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날의 4분의 1, 29일의 5분의 2 수준이며 최근 거래 대금이 적었던 지난 27일과 28일보다도 적습니다. 예컨대 코덱스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날 거래량은 1억
1694만 좌로 전일 대비 76% 감소했고 대금도 3조 6254억 원에서 1조 196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 불렸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2.12% 내린 84.3으로 장을 종료했으며 지난 29일쯤 장중 9시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V코스피가 80대 중반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이 이렇게 폭등했어도 코스피 월간 하락률은 22.1%대로 역대 3위이며 여전히 과매도 난폭과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하이퍼스케일러,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타 주력 업종 실적을 통한 코스피 전반에 이익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으며 그동안 국장 하락의 주범 중 하나가 왜 빠지는지 모름이었으며 이는 수급 불안에서 주로 기인했지만 이어포드의 테크 레버리지 펀드 강세 천사 및 매각을 통한 악성 매물 출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이날은 또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등과 분노의 대반격을 보여준 하루였다면서도 또 코스피의 월간 하락률을 보면 여전히 과매도 낙폭과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반등이 어느 수준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며 극단적 변동성 속의 코스피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넘어선 33.01%의 월간 낙폭을 기록 중인데 이로 인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어서였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6천 후반대까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며 매물대와 청산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심리라고 전했으며 또 지난해부터 학습된 주기 하락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흔들었으며 더군다나 코스닥과 비반도체주들이 느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반등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 니케이 255 지수는 4.03% 급등 마감했고 대만 곽권 지수도 TSMC 주가가 9.98% 뛰면서 7.98% 오른 43,119.75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상승률로 마감해 이번 주 낙폭을 사실상 대부분 회복했으며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는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또 하이닉스는 상한가인 29.95%까지 올라 172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모두 역대 최고 하루 상승률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가격 상승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변경된 2015년 6월 이후 기준으로도 첫 상한가 기록이며 이로써 두 종목은 지난 새 거래 하락분을 이날 사실상 회복했으며 하이닉스는 94.6%를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3일간 하락분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은 전날 대비 각각 무려 327조 원, 288조 원 늘었으며 이에 삼성전자 시총은 1530조 원을 돌파해 다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해서 전 세계 12위로 올라섰고 하이닉스도 18위로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1, 2위 모두 두 종목이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3조 6,060억 원, 2조 1,168억 원씩 총 5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삼성전자를 9,318억 원, 하이닉스를 5,446억 원 사들였습니다. 두 종목 코스피 내 시총 비중도 전날 46%에서 51%로 다시 커졌고 코스피 시총도 하루 만에 18% 증가했습니다. 감방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호시적이 확인되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신으로 돌아서며 투심이 부붙은
같은 모습이며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8.19% 급등했으며 특히 마이크론은 18.36%, 샌디스크와 AMD는 각각 25.99%와 13%, 인텔은 11.3%가 올랐습니다. 메리츠 증권 연구원이 AI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클라우드 사업 상정세가 가속하고는 중이라고 평가했으며 또 최근 큰 폭 하락에 따른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 가운데 두 종목 모두 25% 안팎 상승률로 출발하면서 개장 직후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전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보통주 3,620주 장내 매수 사실 공시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 예탁 증서 17.52% 급등 소식에 더 탄력받은 것으로 보이며 최 회장의 주당 취득 단가는 가중 평균된 결과인 135만 3,677원으로 공시되어 약 49억 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날 하이닉스 주가 폭등으로 전날 매수분만 하루 약 13억 원의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지없이 사람 잡는 더위가 이어지며 토요일인 8월 첫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8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32에서 39도 사이에 분포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에서 34, 인천 26에서 32, 대전 26에서 35, 광주 25에서 38, 대구 27에서 37, 울산과 부산은 26에서 39입니다. 경남 양산은 내일도 낮 기온이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양산 낮 기온은 오늘까지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는데 열이 축적되어 기온이 40도대에 진입하는 시점이 빨라지는 중이며 더 높이 오르는 중입니다. 이에 8월 첫날 양산에서 기상가츠 1회 최고 기온 기록이 거듭 깨질 수 있으며 양산 기온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 오늘 실제 기온도 42.4도까지 오르며 기상청의 기온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 국내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7, 낮 최고 기온은 32에서 29이며 극한 폭염은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또 8월 3일 기온은 아침 최저 23에서 27, 낮 최고는 30에서 38이며 또 4일도 23에서 27, 29에서 37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현재 관 동부 동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이며 현재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인 돌핀은 8월 5일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940km 해상을 지날 전망으로 우리나라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돌핀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날 경우 우리나라로 고온 다습한 동풍을 불어서 넣어서 백두대간 서쪽 더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북반구에는 저기압 중심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경우 더위는 완화하겠으나 태풍의 세력이 강해서 바람과 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대구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레는 제주를 제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으로 짙으며 국내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과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되는 데 더해서 국외에서 오존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는 등 건강에 나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8월이자 또 즐거운 여름 주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더위는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특히 비수도권, 즉 경남에 사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8월의 첫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7월의 마지막 날 럭키뉴스는 여기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럭키드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드로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고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플러스는 1등과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플러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플러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플러스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채널에 있는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언제 마감하게 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은 마감 시간 이전에 참여했으면은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만약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 이오니 이 점 참조하시고 마감 시간 이전까지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숫자 아무렇게나 적는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딱 하나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에는 참여가 쉽지 않게 인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딱 하나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 잘 적고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에서 20만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럭키주가 1위 10의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 이벤트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바로 추첨으로 들어갈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뀌고 거래 대금은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1개가 없어지고 대금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지막 날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바빠서 한 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추첨인데 과연 7월의 마지막 날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7월의 마지막 날은 좀 신중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7월이 주말이면 8월인데 8월은 또 주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8월 첫날과 8월 첫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8월철 지나면 이제 또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니까는 다시 한번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휴가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7월의 마지막 럭키주가 1위 10의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43,444만 주로 기록됩니다. 또 다음은 또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금은 49만 5,676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43,590억 원, 90만 주입니다. 44,590만 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4,357억 원입니다.
이제 4개에 대한 결과를 전해드렸고요. 이제 4개를 타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6자리 수에 대한 숫자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맞춰줄 테니까는 신중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산을 하고 나서 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등까지 합한 힌트를 공개하도록 하겠는데 1등까지 합한 힌트는 63만 대입니다. 63만 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등 관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등 관련 결과 64만 8,067입니다. 64만 8,061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값이 났고요. 여기서 200으로 나눌 텐데 200으로 나누면 3190.335가 됩니다. 그러나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59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159 곱하기 20은 3180, 즉 31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180을 빼면 10.335인데 그런데 또 소수점도 포함되어 있어서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게 된다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10, 즉 10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10층이 됐습니다. 10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추첨할 시간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이것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든브루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겠고요. 먼저 이든브루스의 거래량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든브루스의 거래량은 24,455만 주입니다. 네, 또 다음은 이든브루스 거래 대금입니다. 이든브루스 거래 대금은 45만 8,010억 원입니다. 이제 6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7자리 숫자로 적어야 하고요. 네, 특히 시작자리 숫자는 1이어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7자리 숫자에 시작 숫자 1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예측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한참 기다렸었는데요. 일단 2등 플러스까지 합한 힌트를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2등 플러스까지 합한 힌트는 112만 대입니다. 112만 얼마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저희는 잠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할 시간이 됐고요.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합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112만 532입니다. 네, 112만 532로 적용되었습니다. 네, 이 값이 됐고요. 여기서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5602.66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280번씩 뺍니다. 그러면 282 곱하기 20은 5600, 즉 5600을 뺍니다. 그러면 그 값에 5600을 빼면 2.66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2, 즉 2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2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결과입니다. 1등은 10층이고 2등 보너스는 2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층과 2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되면서 파월은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8월 첫 주말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게 될지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부러적으로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 극한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비수도권에 다녀갈 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럭키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경남 양산에서는 40일도를 넘는
네, 매우 극한 더위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 네, 여러분들 경남으로 가실 때는 이런 주의가 네, 필요합니다. 아무튼 경남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네, 여행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아 네, 보입니다. 아무튼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네,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네, 8월 주말 동안은 네, 아무튼 폭염에 네, 대비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8월의 첫 주만이지만 폭염은 계속 지속될 네, 전망입니다. 네, 건강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주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네, 휴가철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휴가철에도 네, 정상적으로 네, 진행됩니다. 휴가철에도 주가는 개장하니까요. 네, 휴가 밤마다 어쨌든 저희 채널에 네, 방문하셔서 네, 휴가철에도 많은 시청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휴가철에도 주식은 개장하니까는 네, 저희도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휴가철에도 많은 시청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는 네, 8월의 첫 주말이 됩니다. 네, 8월의 첫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채널의 마지막 날 럭키주가 1, 20을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